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세원 아나운서의 휴가로 이번 주 판뉴스는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간 17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방위사업청이 1차 선발대 근무를 시작으로 대전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2027년 완전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대전의 풍부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방위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판식에선 민주당 출신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아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이 대전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 마련된 임시청사에 일부 부서를 먼저 옮기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직원은 1,600명으로 1차로 경기도 과천에서 지휘부와 정책부서 등 240명이 우선 이전했습니다. 나머지 부서와 직원은 정부 대전청사에 짓고 있는 새 청사가 완공되는 2027년에 모두 이전하게 됩니다. 17조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위사업청이 이 대전 발전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사청 인근에는 이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인근 상인들도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방사청의 대전 이전으로 대전의 국방산업이 크게 발전할 걸로 기대됩니다.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스트 등 풍부한 연구 인프라와 주요 국방기관들과 협업, 지역 방산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을 높일 전망입니다. 또 방위산업 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도 이뤄져 대전이 첨단 국방기술을 알리는 전초기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육해공군 본부 및 육군 군수사, 교육사 그리고 500여 개 이상의 방산 관련 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첨단 군사력 건설과 방산 수출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대전 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에선 개최 공문까지 보내고 일정까지 조율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배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사청으로부터 뒤늦게 참석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박범계 의원은 최근 경기도 대곡소사 전철 개통식에 있었던 비슷한 일이 대전에서도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이전에 우리가 성과를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극대화하려면 정파를 떠나서 초당적인 민관정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방사청은 일부 공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외부 인사 초청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오늘 천안 성급의 낮 최고 기온이 35.1도를 기록한 가운데 당진과 홍성도 각각 34.2도와 33.2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대연 역시 33.4도로 무척 더웠고 충남에선 폭염특보 속에 천안과 금산 등에서 온열 질환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져 충청권에는 곳에 따라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는 서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비는 모레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량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고사 문제 출제 오류로 인한 세종시 여러 고등학교들의 재시험 사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기말고사에서도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오류가 발견돼 재시험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해당 학교 교사가 이딴 재시험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상대로 SNS에 막말 글까지 올려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A고등학교는 지난 5월 중간고사에서 1학년과 3학년은 수학, 2학년은 생명과학 과목에서 한 문제씩 잘못 출제돼 결국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학교에선 기말고사에서 또다시 2학년 정치와 법, 3학년 경제 과목에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해당 고교는 2017년 개교 이래 2018년만 빼고 해마다 재시험을 치렀고 중간고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던 겁니다. 그 어떤 변명보다는 학생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류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반복되는 재시험에 참았던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 학교 교사 중 한 명이 SNS에 막말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 가면 되지만 너희들은 졸업하는 순간 모교가 된다며 자기 얼굴에 침 그만 뱉자고 쓴 겁니다. 심지어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라면서 문제 오류는 없게 하라는 거냐며 시험 문제 오류가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학생들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세종의 다른 고등학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직 기말고사가 끝나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벌써 5개 학교에서 출제 오류로 재시험 공고가 떴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며 재시험 공화국 세종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관리 감독기관인 세종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교사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후속 대책 역시 말뿐인 상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선생님들한테 내리는 것은 가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감독기관인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고 교사는 반성 없이 오히려 학생들을 비난하는 현실 속에서 세종시가 당분간 재시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천안 두 곳 등 전국에 4개 지점을 운영 중인 필라테스 업체가 지난주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를 해 회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필라테스 업체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회원과 직원들에게 폐업을 통보하며 더 이상 수업 수강이 안 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까지도 이벤트와 광고 등으로 회원을 모집해왔고 천안 한 지점에서만 회원 수가 400명에 육박하는 등 전체 피해자 수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4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에서 연못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던 육군훈련소 소속 군버스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 있던 하사 2명과 훈련병 36명 가운데 병사 1명이 허리를 크게 다치는 등 모두 병사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 45분쯤엔 호남고속도로 논산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은 도로 보수 작업으로 차량 정체가 이어지며 사고가 났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흔히 GTX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천안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천안 지역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안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확실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겁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천안 원도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속 30에서 40km로 도심을 오가는 일반 지하철보다 3배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이 때문에 GTX는 준고속철로 불리는데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GTX-C는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을 위에서 아래로 가로질러 수원역까지의 노선 건설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 같은 GTX가 천안까지 연장될 경우 2시간 넘게 걸리던 서울 청량리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대선 공약인 천안 연장에 대해 천안 시민들은 공약 이행을 촉구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천안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확실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 69만 천안 시민의 뜻,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토교통부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뜻이 GTX-C 천안 연장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천안시 자체 영역 조사에선 비용 대비 편익이 1이 넘는 것으로 나와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GTX 천안 연장으로 시민들의 출퇴근이 용이해져 수도권 과밀 해소와 주거 안정은 물론 천안 역세권 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분석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근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천안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관건은 연장 노선에 포함된 다른 지자체들과의 협의입니다. 국토부는 평택 등 경기도와 충남도 등 노선 연장과 관련된 지자체들과의 의견이 통일되면 2027년 동시 개통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자체들 간의 협의가 안 되더라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천안 연장을 포함한 GTX 연장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인천에서 천안까지 택시를 탄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쯤 인천 부평구에서 천안 서북구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약속한 택시요금 13만 원을 내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 18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민선 8기 단체장들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TJB는 지난 1년간 지역 단체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이장우 대전시장 모시고 대전시정의 변화와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민선 8기 대전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이룬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성과는 무기력한 시정이 아주 진취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좀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선 방위사업청 이전을 확정을 했고요. 또 방위사업청 TF팀이 일부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160만 평의 교천동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에 대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기업인 SK온과 그리고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 머크 대전 공장을 유치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에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100대 과제 그리고 대전이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도시철도 2호선 문제, 보문산 관광화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다 끝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나노 반도체 국가 산단에 이어서 이제 이번 달에는 첨단 국가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이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전만의 이제 차별화된 전략 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단 국가 반도체 산단에다가 특화단지까지 만약 지정이 된다면 우선 예타 면제나 그리고 세제 혜택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한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 국가산단 지정 받은 것만으로도 동력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아주 독자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정부하고 상의하면서 먹을거리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이 공공기관 이전 속도가 좀 더디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또 이제 총선과 맞물려서 더 이제 미뤄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은 총선 이후에 아마 대대적으로 이전을 할 계획인 것 같고요. 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하고 협의가 되면 일부 이전을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분야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대전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서 철도 그리고 산림, 특허, 과학 그리고 국방 이 분야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을 대전으로 대거 이전시킬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다음 달에는 이제 14년 만에 들어온 대전 영시축제가 열립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이제 K컬처 관광 이벤트 백선에도 선정됐는데 이 축제 준비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시축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대전 브루스 대전발 영시 50분 여기에서 착안한 것이고요. 우선 원도시민 중구 동구의 재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대전에 와서 돈도 쓰고 또 대전 경제의 보탬이 되고자 했고요. 나아가서 대전의 브랜드를 재미있는 도시 이걸 세계적으로 알리는 세계적인 축제 구성이 목표입니다. 현재 준비가 잘 되고 있고요. 특히 과학 수도에 걸맞게 미디어 아트,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세계 군악대 초청 그리고 대한민국 3군 그리고 해병대의 군악대들 퍼레이드
이런 퍼레이드와 예술 이 결합돼 가지고 아마 아주 재미있는 축제가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최우선적인 재미있는 축제의 안전을 최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정밀하게 안전 부분에 계획을 짜고 실행 계획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3년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3년의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뤘으면 하는 좀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는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삶의 질이 뛰어난 도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걸 실행하기 위한 100대 과제, 그랜드 플랜 수립, 또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해서 꼭 이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재 프로그래머로 알려진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가 충남도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충남과학고와 카이스트 출신인 남 대표는 채팅 서비스 세이클럽과 네이버 셀카앱 등을 개발했고 AI 서비스 기업인 보이저엑스를 창업해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남 대표는 오늘 특강에서 미래엔 대부분의 영역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재와 조직이라며 조직과 AI 서비스의 밀접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지난해 11월 분양한 갑천 2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 유상 옵션과 관련해 변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상 옵션 변경 취소 계약 접수 결과 93가구가 신청했으며 약 7천만 원의 위약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갑천 2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는 936가구 규모로 유성구 원신흥동에 건설 중으로 오는 2025년 말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기 동향 조사 결과 특히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이 느낀 지난달 체감 경기 지수는 55.4로 전달 대비 14포인트나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악화됐습니다. 또 대전 지역 전통시장도 체감 경기 지수 59.8로 전달 대비 8.5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돼 경기가 더 나빠진 상태입니다. 체감 경기가 나빠진 이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이 다음으로 확인됐습니다.